북한이 어제 오후 경기도 연천 지역 DMZ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사포와 직사포로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1차 포격, 어제 오후 3시 53분 DMZ 내 군사분계선 이북 약 1km 지점에서 발사된 고사포 한 발은 28사단 주둔 지역 군사분계선 남쪽에 3km 떨어진 경기도 연천 중면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2차 포격은 19분 뒤인 오후 4시 12분에 일어났는데요. 이번엔 군사분계선 근처 700m 지역의 야산을 향해서 포탄 3발을 발사했죠. 최전방 소초에 있던 장병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최근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북한의 1차 포격이 있은 지 1시간 12분이 지난 오후 5시 4분, 28사단장은 상급부대 지침을 받아서 대응 포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155mm 자주포 수십 발을 군사분계선 북쪽 500m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쐈습니다. 남북한군이 DMZ에서 대구경포로 포격전을 벌인 것은 42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도발로 다친 장병이나 주민은 없었고 또 확성기나 군사장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전에 북한군은 두 종류의 무기를 사용했는데요. 1차 포격 때는 앞서 보신 대로 14.5mm 고사포를 사용을 했고요. 2차 포격 때는 76.2mm 직사화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K-55 자주포,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대응했던 K9과 함께 우리 군 전방을 지키고 있는 주력 화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1분에 한 최대 4발을 쏠 수 있다고 하고요. 사거리는 3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지금 현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DMZ에서 조금 전 설명 보신 대로 북한이 이제 포격 도발을 했고 우리 군이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포격을 해서 어제 3시 53분이었죠, 시작이? 예, 3시 53분입니다. 예,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군사분계선 안에서 포격 도발을 한 예가 있었던가요?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그 도발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근데 이제 GP 그 전방 초소 사이에 그 총격전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은 그 비무장지대는 아니지만 우리 영토와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이 북한의 공격 도발 행태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 소장님도 이런 경우가 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시는 거죠? 네, 아주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예. 아마 1973년 우리 3사단장 박정인 장군이 북한 지역에다가 포를 수십 발 쏜 적이 있고 예.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이제 북한군은 포는 못 쐈습니다. 예. 단지 이제 1974년 11월 14일 날 서부전선 고랑포에서 북한이 제1땅굴이 발견될 때 그때 북한은 아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저것이 고사기관총입니다. 총으로 봐야 14.5mm 고사기관총을 발사해서 우리 국군과 미군을 그때 살상한 적이 있지만 북한군이 70년대 이후에 우리 지역을 향해서 특히 이제 DMZ라는 건 전선 지역입니다. 연평도도 물론 우리 후방이지만 이 DMZ나 이런 데서 포를 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쏘지 않았다고 일단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이제 북한의 첫 번째 공격이 있은 이후 1시간 12분 뒤에 우리가 이제 5시 4분쯤에 이제 K-55 자주포로 이제 수십 발을 이제 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대응한 시간을 놓고 좀 너무 지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반에서는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최초 발사가 이제 고사포 14.5mm에서 야산에 포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4시 12분에 이제 직사하기에 의한 사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이 고사포 같은 경우 이제
단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예. 높이 탄도가 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고 탐지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대형 사격을 하려면 탐지해서 확실하게 식별해야 되거든요. 저게 예. 포격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포격을 했는지에 대한 원점을 판단을 찾느라고 좀 판단하고 그다음에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한 것은 4시 15분에 이제 직사화기로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은 확실한 그쪽에서 공격이다 하는 것을 보고 대응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적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응징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유사한 표적, 상응 표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응징이었다고 봅니다. 500m 지점에 북쪽으로 군사분계선 500m 지점에 이제 공터에다가 이제 수십 발을 쐈다는 건데요. 양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고사포 1발, 직사포 3발 이렇게 쏜 걸로 이렇게 우리는 한 수십 발 이렇게 저희들은 쐈거든요. 이제 우리 능력을 과시한다는 측면, 또 목함질의 매설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능력과 의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사실 이번에 공격할 때 보면 야산에 떨어뜨리든지 우리 초소에 직접적인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한 상응 표적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봅니다. 소장님도 우리 이번 대응은 뭐 비교적 빨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뭐 일각에서 아닌 게 아니라 뭐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있지만 특히나 1차 공격 포격 받았을 때하고 예. 2차 포격 그 사이에 이제 군은 그 좀 상황을 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연속돼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면 모를까 일단 북한이 날아온 포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분명할 때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응징하면 또 다른 도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응징한 것은 이번에 뭐 최고사령관 준전 시태세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저것은 신중했고 또 신중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북한의 총참모부라는 곳에서 내일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발표 시점에서 48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내일 오후 5시까지 확성기 설비를 치우지 않으면 추가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북한의 그 도발이라든지 그 총참모부 성명 등을 볼 때는 의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그런 형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도발을 언제 할 것이냐, 추가 도발을 언제 할 것이냐, 이거를 단기적으로 바로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시작할 것이냐, 좀 시간을 주고 할 것이냐, 어쨌든 도발 지역을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면밀히 보면서 우리 대응 방안도 강구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워치콘이라는 그 대북 그 정보 감시 태세는 그대로 뭐 좀 격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현재 어찌건 3로서 이제 대북 감시 태세를 계속 작동하고 있고 지금 예. 사실 UFG 그 을지 프리덤 가이드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계 태세라든지 작전 태세가 다 지금 만반으로 대응 준비에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현재 감시 태세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진돗개 하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북한이 준비한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응징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추가 도발 가능성 뭐 지금 이거를 지금 뭐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말이죠. 네, 우리 총참모부 이자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참모부는 이제 군령권을 가진 우리 합참과 같은 그 대응 기관인데 이번 이제 당주한 군사위원회 비상 확대 회의에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참가했는데 총참모장 이영길 대장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전선에 나와서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저걸 의도하고 기획한 도발이기 때문에 조금 도발을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 뭔가 성과물을 내놓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저것은 기획된 도발이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커야 김정은이 저 7.27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 승리 7.27 소위 자기 식대로 해석입니다만은 이번에도 무슨 뭐 8.27이라든지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과물로 내놓으려면 조금 더 전쟁이 커져야지 그냥 소규모
뭐 이번 국지전으로 끝난다면 김정은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자칫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뒤로 주고 말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자초할 수 있을까요? 현재도 말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게 북한 체제고 예. 또 북한 주민 전체가 저런 일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평화와 안전을 원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터져라는 게 내심이다 보니까 예. 김정은은 그런 걸 겸허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을 명령하면서 이제 전선지대에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또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는 전시 상태 돌입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준전시 상태 정도면은 우리 그야말로 진돗개 완 물론 우리 진돗개 완을 이제 발용해도 우리는 군에만 해당되는 거지 민간은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북한의 준전시 상태는 지난 76년 8.28 독기 사건 이후에 지금 처음 발령된 건데 예. 그때는 평양 시내 전체가 등하관제 훈련, 갱도 진입 이런 전민적인 이런 그 비정규무력 노동조기대 붉은 청년군이대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시를 기해서 이 최전선 군단 대연합부대들의 전시 상태가 발령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준전시 상태가 발령되면 완전 무장을 하고 갱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다 이제 전시 상태가 발령하면 갱도에서 나와서 진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 즉각 이제 공격을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얼마나 질적으로 진행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북한의 분위기는 지금 공포적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그 북한 뭐 전역이 아니고 전방의 최전방 부대가 이제 전시 상태로 이제 바뀌는 거고 네. 또 전선지대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선지대? 인근에 있는 뭐 접경지대 마을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아마 지금 최고사령관 보도문에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연대가 부대, 사단이 연합부대, 군단이 대연합부대입니다. 예. 대연합부대까지 이렇게 한계를 그은 걸 보면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땐 전시 상태는 대연합부대, 전방에는 1군단, 5군단, 2군단 예. 이 3개 군단은 전시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대에 따라서 그 상태가 조금 예, 이제 차이가 다르게 날수 적용이 있습니다. 되는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실 때 북한의 지금 그 대응 태세는 어느 정도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북한은 항상 거의 준전시 상태 또는 전시 상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군사 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에 비해서 사실 준전시, 평시 상태에서 준전시, 전시 상태로 전환하는 속도도 빠르고 사실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전방부대에만 이제 전시 상태를 선포한 이유도 사실 군인들은 항상 무장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전시 상태로 전환하는 게 용이하지만 이제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시에서 준전시 또는 전시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런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한 전략이고 또 한국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군은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놓은 상황입니다. 진돗개 하나 어느 정도의 그런 상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글쎄, 진돗개 하나는 아마 저보다는 우리 예. 박 박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돗개 하나는 이제 진돗개라는 것이 평시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장 경계 태세가 하나가 가장 센 거군요. 예, 준비 태세가 가장 높은 상태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진돗개 하나, 둘, 셋에 따라서 각각의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돗개 하나인 적이 언제가 있었죠? 뭐 가장 최근으로 보면. 진돗개 하나가 최근에는 저의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적이 없고요. 연평도 예. 포격 사건 때는 또 2010년도 네. 아마 그렇게 됐지 제가 정확하게 네, 한번 기억을 확인을 못하는데 해봐야 아마 되겠습니다는 있었을 그때도 것 아마 같은데. 진돗개 예, 하나가 예. 발령됐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진돗개 하나도 하나지만은 새로 나온 조금 익숙치 않은 개념이 한미 연합 작전 체제가 가동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한미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 태세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도끼 기본으로 만행 사건이 하고 처음이라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에 예. 우리가 이제 국지도발 대책을 만들었죠. 공동 국지도발 대응 계획을 만들어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호전적인 도발을 공격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공갈 협박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한미가 같이 연합해서 대응 태세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야만이 북한의 행동을 좀 억제하고 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의 호전적인 공갈과 협박, 군사 도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국지 도발 계획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을지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도발을 강맹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대담하게 도발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네. 뭐 우리 한미 합동 훈련, 물론 뭐 지휘부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알죠. 만약에 항공모함이 와 있다든지 뭐 미공군이 와 있으면 절대 안 할 텐데 안 와 있는 걸 알고 도발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이번 도발이 단순한 그냥 즉흥적인 도발이 아니라 기획된 도발이다. 즉 어떤 상대적 논리도 물론 있지만 내재적 논리, 아까 말씀드린 북한 주민 대다수가 전쟁을 바라고 있고 또 군부 강경파와 정치 군관들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이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퍼레이드에 자기가 승리자를 승리 대축전으로 이끌었다 이런 뭔가 성과물을 내놔야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베이징 간다 이걸 딱 발표한 날 도발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가 난 안 가겠다고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에게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만 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한반도의 안보 요충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당신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라 하고 아마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진짜 속내가 이제 뭔지도 조금 이제 궁금한데 한쪽으로 상당히 그 위협의 수위를 이제 높여가면서 어제 또 이 총참모부가 이제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이제 발표하는 비슷한 시간에 김양건 비서가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에 출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 대화의 여지를 이제 던졌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동 작전입니까? 뭐 그 내부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겁니까? 일단은 북한이 항상 전통적인 도발 또는 협상 전략이 군사 도발을 기반으로 한 또는 협상의 어찌 보면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또 한국을 압박해서 양보를 하기 위한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북한이 들고 나오는 것이 지금 한미연합훈련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북한의 의도에 관련돼서는 보다 면밀한 정보 판단이 필요하지만은 단순하게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대응 방안을 결정하되 군사적으로는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예. 대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북한의 어떤 뭐 양면성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양동 작전 화면 예. 그 양면 전술이라고 보는데 예. 화공 양면 전술이라고 보는데 일단 김양건이가 나서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도 겁을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이게 예. 정말 북한 정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공포심에서 아마 진화 소방대로서 등장한 게 김양곤이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서긴 나섰지만 먼저 이 사람이 뭐 우리에게 선전포고다 뭐이다 말하면서 그러면 지뢰 도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면 이게 좀 진압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체 외면하면서 그냥 중재 역할만 하겠다. 이런 것은 북한이 뭔가 겁을 먹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좀 대화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혼란스러운 유인 작전에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들어온 뉴스인데 북한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서한 접수를 거부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김양건 당비서 서한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발송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장관 명의의 서한은 받을 수 없다면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네, 답신 형태의 이제 서한을 보내려고 네. 한 건데요. 정부는 통지문에서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따른 당연한 대응 조치라는 것과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전통문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사태를 수습할 용의가 있다면 최근 일련의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 등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우리 군은 뭐 오늘도 대북 방송을 이제 계속 했고 또 뭐 계속 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뭐 우리로서는 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확실하게 그 의지를 밝혔고 사실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고위급 회담을 고위급 군사회담을 요청했었죠. 북한이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예.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니까 이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만반의 태세 또 우리가 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에 도발할 경우에는 어떠한 응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한미 간의 이런 연합단 태세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나온 속보와 관련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김양권 당 비서가 어떤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물론 뭐 장관 명의의 서한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북한의 입장을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땐 이제 김관진 실장의 답신을 원한 거죠, 북한은. 근데 이제 김관진 실장이 아닌 장관이 보내니까 이제 북한이 일단 거부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격싸움이 또 새로 시작되는 셈인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아마 지금 내일 5시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 방송이 계속된다면은 북한의 도발은 포격전으로 그 방송을 조준하는 사격이 진행될지 아니면 지금 준전시 태세가 발령되면 북한의 정찰총국 특수부대가 전선에 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야에 와서 도발 주체를 은폐하면서 우리 확성기를 폭파시킬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다 돼서 말이죠. 끝으로 이번 그 사태가 앞으로 좀 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 말이죠. 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실 우리의 이제 대응 태세와 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북한의 그 현재 그 전통문과 서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왔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그 대답을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또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군사적 대비 태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북한 추가 도발 그리고 추가 도발이라는 것이 비용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북한은 이제 올해 연초부터 그 2015년 통일대전 이걸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것은 북한식 통일대전을 이미 시작한 셈이고 그래서 아마 지뢰 도발을 감행하고 스피커 방송을 유도해내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페이스에 휘말려 가서는 안 되겠지만 예. 북한이 두 번 다시 도발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만 김정은 체제가 그런 통일대전이니 뭐니 허풍을 떨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연후에 뭐 대화도 이제 뭐 할 수 있다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발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예. 습관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남북 간에 예. 정상적인 관계에서 대화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